시간에는 디지털 영상의 개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편집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프리미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베가스를 많이 쓰고,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프로그램들은 현재 얘기한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컷이라고 해가지고 몇 계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파이널 컷을 많이 써요. 근데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나 거의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이 거의 스피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찍을 것이며 어떻게 그 주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은 생각해보고, 그 영상을 잘 담아서 프레임 컷을 해가지고 얼마나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하게 편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 시에 우리가 이제 기법을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지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뭐가 준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의 편집 미학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편집 기법이라고 하죠. 편집 기법. 편집 시 보통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선의 일치예요. 시선의 일치. 그 다음에가 30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시선의 일치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영화 속 등장인물이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쳤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다음 샷은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 대상을 그 보여줌으로써 선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시면 대충은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는 사람과 보이는 대상을 연결하여 영화적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리듬을 끊기지 않게 그 보는 사람의 시선과, 또한 그 상대편이 보고 있는 것을 일직선 수직으로 해가지고 그 연속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하나의 샷에서 인물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연속되는 그 다음의 샷은 인물은 왼쪽을 바라봐야, 그렇게 돼야만이 관객들이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둬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B를 찍던 A를 찍던 일단 샷을 잡았으면, 그 다음 다음 카메라가 B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걸 연결을 해주면 A와 B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그 대화의 그 리듬이 깨지지 않게, 그렇게 시선의 일치가 돼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 대화하는 그 컷인데 엉뚱한 게 나온다 하면 어때요? 관객들의 혼란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선의 일치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에는 30도 법칙인데, 30도 법칙이란 뭐냐?
동일한 피사체를 대상으로 첫 번째에 샷을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샷을 찍을 때는 카메라 위치를 최소한 30도 정도의 그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옮겨서 그러니까 30도 뭐 아래쪽으로보다도 30도 이상 쪽으로 해서 옮겨서 그 컷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30도 법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카메라에서 지금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찍었다. 그러면 30도를 옮겨가지고 그 다음 컷을 연결을 시켜줘야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30도 법칙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배경화면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배경화면은 적당하게 바꿔서 컷이 끊어진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찍어야 된다. 네. 만에 하나 여기에서 30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찍혔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편집이 되지 않고 점프컷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30도의 그 범위를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30도 법칙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어떤 분들은 30도를 넘어서 편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이즈 연결은 역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의 그것을 갖다가 두지 말고 줌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야지 똑같은 사이즈의 컷이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그렇더라. 자, 일단은 첫 번째 컷의 사이즈가 우리가 마스트 컷이었다면 다음 컷은 좀 넓게 풀샷으로 찍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자, 풀샷이나 더 작은 사이즈의 클로즈업 정도의 변화를 이렇게 주니까 조금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반신을 이렇게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전체를 잡아주던가 아니면은 사람을 좀 작게 해가지고 클로즈업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면을 변화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는 영상의 특징. 영상의 특징은 자, 영상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예요? 영상은 프레임을 갖다가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영상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다.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자, 영상은 또 하나, 영상은 연결성을 발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각자의 그냥 한 장의 프레임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겠지만 이 영상은 한 프레임을 갖다가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돌리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영상. 자, 영상은 그래서 영상의 연결성을 발생을 시킨다. 연결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영상을 연결하는 그 소리. 네 번째로 컷이 쌓여가면서 작품이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영상의 다이나미즘을 구성하는 이 요소인데, 자, 스피드감과 화상의 질감. 화상 요즘 질감이 나쁘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길이, 시간의 길이죠, 길이. 그러니까 스피드와 화상의 질감, 그 다음에 길이. 이것을 따라가서 보면 스피드감 같은 경우는 시각
인상의 완급. 그 다음에 화상의 질감은 시각 인상의 강약. 그 다음에 길이는 인상의 완급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똑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영상의 뭐예요? 의의성이 발생이 되더라. 여기에서 영상의 의의성이 발생을 한다. 자, 움직이지 않는 사진과 같은 그런 컷이라도 길이가 있다. 우리가 영상을 사진을 편집할 때 보통 5초석을 주죠. 사진 한 컷당 5초 정도를 주고 보통적으로 그걸 연결을 시켜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진 컷도 길이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매그림이라고 하는 정지화면의 그런 영상을 얘기하는데, 도매그램이라는 것은 도매그램을 영상적으로 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좌우의 상하, 그러니까 상하의 감각을 말하면 위에 보이는 것은 크고 상위의 것으로도 느낄 수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디지털 영상의 개요 중에서 이제 영상미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샷의 구성 요소, 피사체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 우리가 엑스트림 롱샷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ELS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칭하는데, 흔히 그걸 갖다가 설정샷 아니면 파노라마 샷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찍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정샷이다 아니면 파노라마 샷이다 이렇게 부른다. 전체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더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자동차 경주나 출퇴근 시간 도심의 거리, 인파 이런 걸 최단으로 보여줄 때 이걸 사용한다. ESL을. 자, ELS를 어느 때 사용한다? 자동차 경주, 출퇴근, 도심 거리, 인파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때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롱샷을 갖다가 LS샷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사체를 이렇게 멀리에서 촬영한 원경샷, 근경이 아니고 원경샷, 사물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피사체끼리의 관계, 시간, 장소, 그리고 위치 등의 전제와 그 연관성을 전달할 때 그때 롱샷을 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진도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이런 무슨 기타 관공서에서 무슨 뭘 한다, 행사를 한다 할 때는 어때요? 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찍었을 때는 상장을 주고 뭘 하고 할 때에 그런 것을 갖다가 줌으로 당겨가지고 카메라로 담았을 때에는 그게 뭘 상을 주기는 주는데 뭘 하는지 조차를 몰라요. 졸업 가운을 입고 박사 모자를 쓰고 아니면 석사 모자를 쓰고 졸업식을 할 때는 이게 졸업식이구나 하고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일반 카메라로 해서 찍었을 때에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상을 받기는 받는데 뭔 상을 받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농샷으로 해서 찍어버리면 어때요? 그 전체의 배경화면이나 많은 사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위에 이제 배너도 걸려 있고 하겠지.
그러면 거기 읽어보면 아 노드랜드에 오늘 졸업식이구나 아니면 뭐 오늘 무슨 최면 세미나구나 아니면 뭐 딴 거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사진을 놔뒀을 때에는 절대 거기가 어딘지 어느 해변인지 어느 세미나 장소인지 절대 구별을 못한다. 예, 그냥 사진일 뿐이지. 바로 그래서 그 피사체끼리의 관계나 또 시간, 장소 이런 것을 위치나 이런 것을 알려줄 때는 줌을 하지 말고 그냥 롱샷으로 멀리 피사체를 멀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여기서는 롱샷이라고 해야 된다. LS. 자, 그 다음에 MS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말 그대로 미디움샷이에요. 미디움샷. 자, 인물의 상반신을 촬영한 샷이다. 자, 이것은 그 피사체의 몸짓이나 표정이나 움직임 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투샷을 잡을 때 적합한 사이즈다. 예. 자, 투샷 아까 얘기했듯이 투샷이라 하면 이야기 상대가 있을 때에 보통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잡는 그런 사이즈다. 예. 자, 영상 편집 미학에서 편집의 목적과 방법인데 편집은 뭐예요? 촬영한 영상과 음향을 이용해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해서 삭제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순서 배열을 갖다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상물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게 편집의 목적이다. 뭐 악의적인 편집도 있고 뭐 천사 같은 편집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음악을 깔고 정해진 순서 여러분의 이제 그 대본에 따라 가지고 가는 그런 저것도 있겠지만은 그 순서 자기가 상상했던 그 순서대로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다 해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작업이 편집이다. 자, 그러면 편집의 기본 목적은 뭘까? 자, 샷과 샷을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리고 샷과 샷을 그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편집의 흔적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화적인 우리의 그 샷을 환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 목적이다. 네. 당연하겠죠. 부드럽게 편집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봤을 때에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지만 갑자기 이게 막 들쑥날쑥해지면 보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불안감이나 아니면 딴 게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편집의 흔적을 넣지 않채게 하나의 영상물을 갖다가 그 소비자가 보고 싶을 때에 꾸준하게 이렇게 조용히 물 흐름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영화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의 편집의 기본 목표가 거기에 있다. 자, 그 다음은 편집의 이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촬영한 장면들을 일단은 보고 검토를 해요. 네. 자, 어떻게 찍을 것인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검토를 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간다. 자, 전체 프로그램의 각 장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것을 빨리 이해를 하고 장면들의 순서를 정하는 게 첫 번째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적인 편집 단계에서 사용할 샷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넘버 3, 편집 콘티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편집 콘티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막 주죽박죽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그 콘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 콘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각 장면들이 원활하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기자의 움직임과 흐름을 잘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샷들로 의미가 없는 샷은 뭘 하고 그걸 편집해 쓰겠어요. 의미 있는 샷들로 그 하나의 장면을 연결을 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편집의 방법이다, 이게.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설정샷, 그리고 재설정샷, 샷의 크기, 크기와 또 샷의 길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법인데 이것을 알아보자고. 자,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롱샷, 그 다음에 풀샷,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전경으로 보여준다. 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전경이 뭐 어디 시골에 뭐 과수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일단은 그 과수원 전경을 갖다가 쫙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예전에 봤던 전원일기 같은 거, 전원일기도 시작할 때 딱 농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용인의 집으로 가던 회장 집으로 가던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농샷이 됐든 풀샷이 됐든 쫙 한번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주제적 그 주제, 전원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을 첫 번째 농촌 풍경을 싹 잡아주고 그러고 시작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그 장소, 그런 것을 한번 전경을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 영화에 사건이 발생되는 주된 공간, 그리고 기본적인 인물 배치,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관객들에게 전달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관객들은 설정샷을 통해 어떤 장소에 어느 위치에서 등장인물들이 사건을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뭐 한국의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찍는 데는 한국에서 뭐 스튜디오 세트를 놓고 찍던 뭐든 해외로 이렇게 가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씻고 찍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것을 접목을 시키잖아요. 자,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만약에 부대를 훈련을 시킨다 하면은 부대를 훈련시키는 게 미국 어디에 라스베가스에 어디에 그 전경을 보여준 다음에 한국에 있는 강원도 모처에 아니면 그 모래가 조금 있고 그런 데에다가 캠프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샷을 보여주고 그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거기가 미국에서 찍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한국에서 찍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찍는 거예요. 자, 관객들은 설정샷을 통해서
어떤 장소, 그 장소, 라스베가스, 그 장소와 어느 위치에 등장인물들이 사건을 진행하는가를 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찍어가지고 베이스를 갖다가 한국에서 찍든 어디든 찍든 일단은 미국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실생활. 자, 한국에서 옛날에 메쉬 같은 거, 그 영화를 찍었을 때, 그게 뭐 한국에서 완전히 다 찍었을까요?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찍어가지고, 한국에서 찍은 놈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성도를 그렇게 높여놓고 보면은,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게 미국에서 찍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당연히 한국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찍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설령 그게 한국에서 안 찍고 거의 미국에서 찍는데도 한국 같은 그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을 해요. 부대 안에는 뭐 거의 습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메쉬 같은 것을 미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봐도 아 이게 우리나라 뭐 어디쯤 되는가 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베이스 캠프를 갖다가 의정부나 아니면 평택을 보여주고 시작을 하면 아 여기가 저 베이스가 평택이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재설정 샷은 설정샷과 그 다음이 되는 연속샷. 그러니까 첫 번째에 설정을 해놓고 찍은 샷에 그 다음 연속이 되는 샷이다. 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관객이 영화적 공간을 혼동하거나 있기 전에 다시 영화적인 공간과 기본적인 인물의 배치를 재설정해 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샷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 사이즈와 샷의 길이를 이용한 편집 기법. 자, 그러니까 영상의 극적 리듬과 템포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게. 자, 샷의 크기를 점차 클로즈업으로 이동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클로즈업을 갖다가 막 얼굴 있는 데를 탁 잘라가지고 클로즈업을 했을 때는 어때요? 극도로 긴장감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을 막 이렇게 잡았을 때 같이 싸우고 있는데 막 저기서 화를 내는데 이 사람 요걸 얻어먹었어. 자, 그러면 전체 샷을 잡았을 때와 얼굴에 막 눈 요마직을 잡아가지고 탁 기분 나쁜 쪽으로 쳐다보는 어느 쪽이 샷이 낫겠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클로즈업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극도로 긴장감을 나타낼 때 드라마 뭐 여명의 눈동자나 뭐 이런 것을 찍었을 때도 보면 아주 뭐 누구를 죽여야 된다든가 뭐 할 때 긴장감을 나타낼 때는 바로 어떤가? 굉장히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눈 부위를 갖다가 딱 찍는다. 그러면 일단은 긴장감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샷의 길이를 길게 편집한다면 어때요? 평화롭고 한가한 분위기가 나겠죠. 자, 전쟁이나 그런 거보다 다시 전원일기로 가가지고 농촌 풍경을 갖다가 음악 나오면서 쫙 전쟁을 갖다가 풀샷으로 해서 쫙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움이 있지. 평화로움. 바로 그 얘기예요. 한가하고 평화로운 그 농촌의 풍경 그런 식으로 볼 때는 풀로 이렇게 잡아줘야지 작게 잡아가지고 하면은 평화로워 보이겠어요 그게?
절대 평화롭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점은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려고 하면 항상 풀로, 또한 이게 세미나인지 지금 뭔지 그렇게 모르니까 학교 전경을 갖다 찍을 때도 천천히 전경을 찍어가지고 해야만이 평화롭게 느껴지고, 아 여기가 학업을 성취도가 높게 생긴 학교구나, 이렇게 저거지. 짧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찍었을 때는 어때요? 편안하고 이렇게 뭐 한가한 그런 저거는 안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짧으면 어때요? 컷이 짧으면 긴장감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대충 아시겠죠? 뭐 몰라도 뭐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편집의 미학을 대충은 이제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셨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 고가인 비디오 카메라 필요한지, 아니면 고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저렴하게 찍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한지, 일반적인 홈비디오 찍는 캠코더가 필요한지, 전문 카메라가 어느 게 필요한지. 요즘은 이게 발달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 가격 대비 아주 싼 것을 고르면 화질과 음향에 영향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적으로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데서 카메라를 보통적으로 1000불이나 뭐 800불이나 주고 산 것과 저 이베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비슷한 그 싼 거 300불짜리 이런 걸 가지고 찍었을 때와 뭐가 차이 날까요? 바로 음향과 그 사진에 찍히는 4K라도 전체가 다 4K가 아니다. 질이 틀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장비가 밑바탕이 돼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의 화질이 나오는 거지,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찍었을 때는 그 화질이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이 찍는 것을 해봤을 때도 그걸 많이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자, 일예로 캐논의 제일 아래급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와 5D 이상급으로 찍었을 때와 그 영상이 엄청 달라지더라. 예,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래요. 자, 비싸면 비싼 만큼 그만큼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는 것과 그 저기가 달라요. 육안으로는 뭐 그냥 쉽게 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게 뭐다? 짬밥이다. 자꾸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 프로 정신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찍히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해서 자꾸 찍어보고 편집을 해본 사람은 빨리 그런 걸 느끼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화질이었던지 뭔지 그런 거 신경을 절대 안 쓴다. 그냥 표정만 잘 나오면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해봤을 때와 폴샷으로 멀리 찍었을 때와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가격면이 월등한 게 칼라의 화감이나 모든 이 질에 대해 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는 중형급 그런 카메라를 쓰는 게 좋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현재 캐논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렌즈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사가지고 갖다 대립을 시켜 카메라 렌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카메라에서 쓰는 그 렌즈도 여기에 맞다. 아니면 전문 시네마 카메라 렌즈를 구입해가지고 쓰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 렌즈를 장착해가지고 써도 무방하다. 네. 자,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과연 어느 게 나을까 그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요즘에는 현대에 와가지고는 옛날 카메라하고 옛날 카메라 주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찍으라고 쪽팔리다 봐 절대 안 나갈 거예요. 네. 현재의 시대에 와서는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베타에서 테이프 방식을 거쳐서 지금은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이 카메라가 예전에 보면은 베타 방식 테이프를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다 레코딩을 해서 다시 그 카메라를 가져가서 줄을 늘려서 편집 저거로 해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르고 커팅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비디오가 없어지고 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예요? 칩 하나 넣고 메모리 카드 하나 넣고 그거 거기에 레코딩이 된 걸 바로 그냥 빼지만 예전에는 그냥 일반 카메라에서 손으로 들여가지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틀어가지고 이놈을 커팅 거기서 잘라가면서 다 전체를 봐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칩만 그냥 간단하게 가져가가지고 딱딱딱딱 자르든지 뭐 붙이든지 하면 굉장히 쉽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카메라에서도 그렇지만 카메라가 과연 비싼 게 좋을까? 아니면 싼 게 좋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싼 것이 좋다. 네. 절대 싼 것은 비지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 근데 아무리 비싸고 뭐하다해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고급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는다고 하면 그게 맞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행을 간다 이런 게 필요가 할까? 여기에서 가정용 카메라나 고프로 아니면 핸드폰 이게 낫겠지 여행을 가면 번거로우니까. 근데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좋은 거 가져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그거 찍는다? 어디 뭐 지금 영화 만들 일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영상이나 고프로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든가 아니면 홈비디오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찍는다. 홈비디오도 요즘은 HD가 아닌 4K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런 걸 하나 사가지고 찍을 수가 있다. 자, 여행이나 관광을 갖대 우리는 절대 3만 불 이상대 아니면 10,000불 이상대 그런 카메라를 가져가서 영상을 찍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행 시에는 좋은 카메라는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안 가는 소형 카메라가 제격이다. 그 얘기예요. 자, 캐논의 대표적인 캐논의 EOS 카메라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목적으로 한 카메라가 아니고 사진을 목적으로 전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사진을 목적으로 한 EOS 카메라들이다. 그건 이것을 동영상 기술이 파나소닉의 GH4나 소니의 알파 시리즈
6300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논의 5D 마크 3 요즘 나오는 마크 4 해가지고 3,400불보다 소니의 100만원대 동영상 찍기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제 후기가 올라오겠죠. 써본 사람들이 이거 3,000불짜리 이런 거보다도 1,000불짜리 500불짜리 소니 거 이거 사도 굉장히 무방하게 잘 찍히더라. 자,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건. 자, 그런데 찍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 비디오를 고르라고 치면 찍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일단 비디오 기능이 우선인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자, 내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비디오에 중점을 안 둬요.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로 거의 비디오를 안 찍어요. 비디오 카메라로 찍지. 이런 비디오 카메라 찍지. 카메라 가지고는 거의 안 찍는데 5D급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5D로 거의 많이 찍어요. 세계는 뭐 지금 뭐 어쩌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가만히 보면 그 영상이 일반 카메라로 찍기도 하지만 보통 카메라 5D로 많이 찍는다. 5D로 가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그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런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막 큰 베타 카메라 이렇게 메고 다녔지 예전에.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메고 다니지만. 자, 좌측에 있는 시네마 카메라 C300 마크 2인데 저게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다? 9,000 만불에 만불 이거 하나에 만불씩. 그렇지만 최고의 영상과 최고의 화질을 자랑한다. 따라갈 저희가 없다.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지 말고 카메라를 쳐다봐라. 카메라를. 그리고 카메라의 스펙. 이제 그 카메라를 보면 스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듣는 것을 또 보지 말고 매뉴얼 아니면은 웹사이트에서 체크업을 해가지고 한 번 썩 봐주면 이게 무슨 특색이 있으며 화감은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온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의 영상 기능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핸드폰. 자, 최근에 나오는 우리가 아주 누구나가 가지고 애용하는 삼성 핸드폰 디바이스를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자. 삼성도 저렇게 좋은 카메라만큼 굉장히 잘 찍히더라. 찍어보니까. 어때요? 돈은 또 싸겠지.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로 개발되어 나오는 핸드폰도 빛의 광량만 있으면 잘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게만 찍었을 때에는 아주 프로다운 그런 영상이 연출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A라는 이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체크해서 본다고 치면 한번 봐봅시다. 왜 안 움직이지? 보시는 영상 두 개 중 하나는 삼성 갤럭시 노트 4이고 나머지 하나는 렌즈와 바디를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저거냐면 삼성 핸드폰하고 몇백만 원짜리 영상하고 디바이스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디바이스하고 삼성 핸드폰하고 어느 게 훨씬 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봐요. A, B 고르셨나요? 정답은 B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죠. 자, A, B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는 영상 두 개 중 한번 체크를 해봐요. A, B. 나머지 하나는 A, 렌즈 바디를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는 B.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B가 삼성에서 정답은 삼성 핸드폰이에요. B가 핸드폰으로 찍은 전혀 어때요? 손색이 없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뭐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적인 동영상을 찍을 때는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하다. 카메라가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도 월등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조작을 좀 해야 되겠죠. 옵션에서. 그러면 이렇게 굉장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보셨죠? 별 차이가 없어요. 핸드폰 여러분 걸로 찍어도 충분히 잘 찍힌다. 20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 자, 이 옆에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핸드폰의 빛의 광량, 밝은 그 빛, 광량과 구도만으로도 고가의 DSLR처럼 우리가 찍을 수가 있더라.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빛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카메라를 배워서 구도나 빛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잘 찍어가지고 하면 일반적인 뭐보다 낫다? 비디오 카메라보다 훨씬 낫다, 핸드폰이. 자, 근데 빛 없는 데 가가지고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분명히 여기서는 빛의 광량이 좋은 데라고 그랬어. 그죠? 밝고 이렇게 광량이 좋은 데서는 별 차이 못 느낀다. 네. 그리고 구도는 비디오 구도나 사진 구도나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고 보면 돼.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진하고 영상 구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런 후에 자기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다. 너무 폼생폼사로 살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렇게 좋은 카메라로 뭐 전문 영상인도 아니고 일반 저거일 때는 아마추어 유저일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쓰는 게 좋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 비용을 감당할 필요는 없더라. 예. 여러분들이 그냥 월남국수집 가던 아니면 좋은 스타벅스를 가던 했을 때 영상을 갖다가 커피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영상을 갖다가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한번 찍어보시면 그리고 집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면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 전혀 핸드폰이 손색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좋은 그런 카메라를 살 이유는 없더라. 그러면 돈이 굳겠죠. 자, 두 번째로는 렌즈의 선택인데 오늘은 뭐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카메라에다가 과연 좋은 렌즈를 달아야 되는지 나쁜 렌즈를 달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최근에는 캐논에서 나온 R5라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은 R5라는 카메라는 사진에 특화된 그런 사진이 아니고 비디오에 특화된 그런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볼 때는 5D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가격면도 아마 5D보다는 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관광 렌즈를 사던 뭘 해가지고 그렇게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D도 영상은 잘 찍히지만은 거의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영상은 영상이지 카메라 가지고는 영상을 잘 안 찍어요. 근데 이제 영상의 전문가들은 5D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찍어요. 비디오 카메라로 안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방송국 외주를 주면은 거기에서도 요즘은 거의다가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제작한다는 거 그냥 큰 카메라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잘 들고 안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본다든가 하면 거의다가 그런 식으로 찍기 때문에 큰 카메라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냥 놔둘 저거는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렌즈의 선택을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렌즈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